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평소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고 있어요. 제가 원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디서든 내 이야기를 먼저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주목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괜히 입이 돌기라도 할까 걱정도 많아서요. 하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드디어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썼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지만 글쎄요. 이 녀석은 30대 중반까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내색은 하지 않아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연애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아서 여자라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질린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아들은 몇 년 전에 파혼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데려온 상대는 물론 집안 식구들까지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서 상견례 직후 파혼했어요. 아니, 감사하게도 파혼을 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집안에서 우리 남편을 처음 봤을 때 파혼을 요구했거든요. 남편 덕분에 쓰레기를 피해간 셈이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다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군요. 궁금해하시나요? 이제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맞선을 통해 만났어요. 남편은 제 직장 상사분의 친정 아버지의 친구분이셔서 다리를 놔주셨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자라난 우리의 사랑은 결혼을 할 정도로 깊어졌어요. 보통 뜨거운 사랑보다 따뜻하고 차분한 사랑이 오래간다고들 말씀하죠. 남편은 애정 표현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이 높아요. 남자다운 조용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이상형은 아니에요. 제도 신혼 초에는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와 함께 했어요. 이후로 마음을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 혹시 남편의 성격을 물려받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딸 아이들과 자주 어울려 놀도록 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가르쳤어요. 이 덕분인지 다행히 아들은 남편과 정반대의 성격으로 자랐어요. 딸처럼 귀엽고 애교도 많아서 우리 집의 장난꾸러기 역할을 맡았어요. 오히려 2살 차이로 태어난 딸이지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좋아도 흥을 내거나 싫어도 흥을 내어요. 아주 얼음공주가 별도로 없었어요. 사춘기와 고 세 시절도 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얼마나 극성에 부딪혀왔는지 좋습니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무심한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애들 교육은 나 몰라라 했고 말이죠.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줬던 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수정이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말고사 망쳐서 예민한가 봐. 얜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응, 저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어요. 제가 살게요. 다 큰아들이 엄마랑 놀면 무슨 재미가 있다고 엄마는? 됐으니까. 친구들하고 먹고 왔어요. 왜요? 난 엄마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데. 얼른 나가게 예쁜 옷 챙겨 입으세요.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참 모난 데가 없는 아이였어요. 기도지 아빠 닮아 훤칠하고 얼굴도 멀끔하여 잘생겨서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학창시절 성적도 줄고 상위권을 유지했었는데 원하는 회사에도 한 번에 척 붙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을 잘 키웠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착실하던 아들이 사회인이 된 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면 오늘은 어땠어? 그쪽은 뭐 했지? 하루 일과를 솔솔히 말하던 녀석이 자기 방에만 꼭 들어박혀 있었고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살았어요. 주말에는 주로 저와 시간을 보내던데 언젠가부터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 돌아다녔습니다. 생전하지 않았던 외박도 곧잘 했었어요. 김새가 딱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아닐까? 끈질기게 추궁하니 얼마 못 가 시인하더군요.
직장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 있다고 해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좀 어리버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귀엽네요. 얼굴도 엄청 예쁘고 그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너무 예뻐서 그래? 그렇게 예뻐? 응, 연예인도 울게 할 정도예요. 전 여자친구라서 그런지 빠져도 단단히 빠졌더군요. 아들. 놈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했지만 엄마로서는 좀 서운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동안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던 그 녀석이라 혹시 남자로서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남자들처럼 예쁜 아가씨와 평범하게 연애 중이라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도 기뻐한 기분이에요. 여자친구랑 큰 산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 사 먹으러 가서 와 역시 우리 엄마 최고예요.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용돈을 주었더니 다음 날은 음식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주셨군요.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생각나는 때마다 아들 지갑에 돈을 채워주었죠. 아무래도 연애하다 보면 남자가 더 돈을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버릇을 잘못 들인 걸까요? 그 뒤로 아들은 툭하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하고부터 제게 용돈을 주면 좋지 먼저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던 애인데 걸핏하면 10만 원, 20만 원씩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여자친구랑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나 하지 그래. 좋아할 때다 하는 마음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주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은 남편한테도 돈을 따로 받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가게 관리를 따로따로 하거든요. 제가 전업주부긴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건물이 있어서 매달 수입이 좀 있거든요. 우연히 남편이 책상을 정리하다가 가계부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아들용 돈이라는 항목으로 꾸준히 지출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100만 원을 넘는 돈을 받아간 적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보탰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선물을 하느냐에 100만 원을 받아가는지 궁금해서요. 뭐 가방을 사준다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을 다니면서 다니잖아요. 우리가 없는 길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않아. 경우가 찾기 거든 산 거면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여자친구가 가방을 사준다고 누가 부모님께 100만 원을 받아가면 어떡해요. 자기 버리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건데 선물도 분수껏 해줘야죠. 안 되겠어요. 제가 부모님께 얘기 좀 할게요. 됐어. 다 큰 성인인데 그런 잔소리 누가 좋아해. 경우가 언제 우리 속으로 살짝 했던 적이 있어? 알아서 잘할 거야? 앞으로는 경우가 돈 달라고 해도 안 줄게?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들에게 5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주지 않기로 협의하고 일을 마무리했어. 하지만 아들은 도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나를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매번 돈 받는 게 번거롭다고 카드 좀 주면 안 되겠냐고요.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가 그냥 넘어갔는데 경원이가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나 줄 알아내. 월급보다 많아. 근데 이제는 다 큰 놈이 엄마 카드까지 달라고 해. 도대체 씀씀이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전 아들이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늘 순하고 착한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아, 연애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없으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눈치를 살피다니까요. 가오도 안 살아가오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요. 그리고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안 봐도 지내야지. 부모님께 돈을 빌려 데이트하는 걸 여자친구는 압니다. 그런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만둬요. 카드 안 줄 거면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들은 언행까지 어느새 나빠졌어요. 갑자기 변한 아들 때문에 크게 당황했어요. 남편은 사귀는 여자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네요. 한번 만나보라고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저가 대신 만나야 한다니 좀 그렇다고요. 괜히 신경질 나게 하는 시어머니 같아 보일까봐.
결국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이제 겨우 첫 번째 연애를 시작했는데 괜히 제가 이래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에게 더는 용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는 핑계로 말이에요. 아버지, 이번에 회사 그만두신 거 알지? 1년 정도 천천히 쉬면서 사업할 거라는데 그때까진 좀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수정이는 아직 학생이니까 용돈은 계속 줄 건데 경호 넌 알아서 해. 집이 그 정도로 힘들어. 아빠 수입이 좀 컸잖니 사실.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퇴직금도 꽤 있었고 매달 건물 임대료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데이트 비용을 대주는 것도 문제 없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번 돈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입고 먹고 꾸미는데 쓰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들이 아무리 아는 소리를 해도 결코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돈을 가지고 치솟게 군다면서 하면서 저를 피하더군요. 보란듯이 외박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말이에요. 생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도 굳이 말을 섞지 않고 참았습니다. 딸을 키운 경험 때문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나서서 윽박질해봤자 어긋나기만 한다는 거려. 그냥 말없이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다시 옛날의 착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가 돼요. 그때라도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제대로 단도리를 했어야 했는데. 장 담글 때 한 번 물이 들어가면 바로 그 부분을 걷어내야 해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두면 곰팡이가 쓸어버려서 장을 다 못 쓰게 되죠. 자식도 그렇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면서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부부를 불러왔어요. 어쩐지 경고하는 예감이 들더군요. 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리나 다를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로 결혼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더군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해요. 아니, 사귄 지 1년도 안 된 거 아니야? 내가 아직 30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남편의 회의에 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남자로서 책임져야죠.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여보, 괜찮니? 라고 말하니 제가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한 말이 진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맞아 당장 죽을 것처럼 안 좋은 상태인지 아들은 성을 내며 그걸 알려주더군요. 무슨 말씀이에요? 빛나는 그런 애. 남자라고는 저밖에 모르는 순진한 아이래요. 지금도 임신이 예정 외에 생겨난 일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제가 방금 한 말이 많이 추잡한 것 같아서 바로 사과했어요. 그래, 엄마가 잠깐 실수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그쪽 부모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제 여자친구가 그가 임신했다고 말했대요. 아직 전 그분을 만나보진 못했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들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대할 상대 부모님 역시 이 사태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기뻐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쨌든 혼전 임신은 여성이 더 비난을 받는 일이거든요. 내일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말은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정리해봐야겠죠. 우선은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들은 깜짝 놀란 모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즉시 최고급 한우를 사러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어요.
하지만 제대로 발도 들이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돌아온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김빛나라고 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전 일단 그 여자애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이건 꽃이랑 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연예인만큼 예쁘다는 아들의 말이 참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딸과는 다르게 참 공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정말 마음에 들었을 아가씨였죠. 어색한 상황 속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그러나 밤 10시가 넘어도 도무지 이 아가씨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요. 이만 팔에 주렴, 경호야,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여자친구도 갑자기 안색이 흐려지더군요.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실은 빛나 씨랑 혼인된들 혼신을 자리가 없다 생각이네. 갈 곳이 없는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화가 풀리시나 보지 않나 봐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서 일단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해? 그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차라리 호텔 같은 데를 갔어야지. 임산부를 어떻게 호텔에 있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뱃속에 아이 얘기가 나오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러자 그동안 잠자코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겁이 많아서 며칠만 시세 좀 질게요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허락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더군요. 그러니 뭐라고 더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허락해주자고 했고. 말이죠. 결국 저는 비어있던 손님방을 치워 아들의 여자친구가 지낼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님은 그냥 보통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손주 녀석을 품고 있으니 먹는 것도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녁 한 끼만 챙겨주면 되겠다 싶었어요. 회사가 복지가 좋아서 아침도 따로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다음 날 그 아가씨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이 불렀을 때 잠이 예트 앨번 얼굴로 나와서 잘 다녀와 하고 손만 흔들었거든요. 아들이 떠난 뒤 물었죠. 왜 출근을 안 하냐고. 그러자 뜻밖의 말이 돌아오네요. 아, 모르셨어요. 저 지난달에 계약 종료됐어요. 임신한 것 때문에 재계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아들처럼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어요. 게다가 임신 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죄송해요. 근데 뱃속의 아기 때문에라도 조심하려고요. 어차피 돈은 경호 씨가 잘 벌잖아요.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뭔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뱃속에는 우리 아들 씨를 품고 있어서 그래서 직장 재계약도 안 됐었다고 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배고프다길래 미역국에 갈비찜에 전복구이까지 거나하게 한 상 차려줬죠.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장난 아닌데요. 뱃속의 아가도 너무 맛있대요. 복스럽게 잘 먹는 걸 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요. 천효기도 맛있게 해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웃는 건 또 어찌나 예쁜지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이 기회에 며느리도 드리고 손주도 드리고 엘석이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혼수로 애를 해간다는 말도 있다니까요.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괜한 고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시집살이 한다고 느낄까봐 예비 며느리를 최대한 배려해줬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고 차려주는 밥만 먹고 자기 손으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민만 하는 여우인 것인지 자꾸만 저를 은근히 부려먹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때 해주셨던 갈비찜 또 먹고 싶은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요리거든? 그렇죠. 그래 놓고는 잠시 후에 훌쩍이면서 거실에서 보란 듯이 우는 거예요. 미안해요. 어머님 집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임신하니까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근데 갈비집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비찜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것 말고도 먹고 싶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들한테 퇴근할 때마다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더니 그것도 부족했는지 저희에게도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네요. 그 아가씨 속옷 빨래까지 직접 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전업주부 여사이기는 해도 친정에서 물려준 건물 때문에 따로 일도 봐야 했거든요. 그런 그쯤 주거용 빌라에서 일하던 경비 아저씨가 갑작스러운 모친상을 당하셔서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 정도 휴가를 내셨는데 대치할 사람이 필요했죠. 하지만 아무리 백방으로 구해봐도 좋은 사람이 구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용직 아무한테나 건물을 맡길 수는 없었고요. 관리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전 아닌 상전 같은 예비 며느리라서 집안일은 2배로 늘어나고 게다가 경비 구하는 일까지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은 아마 저를 많이 안타까워한 걸까요? 집안일에는 원래 무심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랬거든요. 그 경비일 말야. 그냥 제가 할게. 그게 갑자기 왜 이런 소리죠? 당신이 경비를 어떻게 하세요? 최근에 직접적인 건물 관리는 제가 거의 다 했는데 왜 경비 아저씨랑도 친해져서 오가며 얘기도 많이 나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겨우 한 달이니까 뭐 그래도 힘들 텐데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보니 차라리 내 몸이 좀 더 고생하는 게 낫겠지. 어차피 회사를 그만두고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지 뭐.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심해서 가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도 역시 힘든 때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잠깐만 머물려고 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온 지 어느새 2달이 지나가고 있었죠.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 거냐고 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자친구네 집에서 아직도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일러피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데 그냥 부모님끼리만 보자고 제안할까? 그것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낼 거예요.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보니다. 깐깐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 그럼 매일 찾아뵙고 잘 얘기해봐. 그 사이 며느리의 상전질 아닌 상전질은 더욱 심해졌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니 움직이기가 힘들다면서 자기 방에 누워 꼼짝을 안 했어. 어머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다는데 제가 몸이 무거워서 그리고 오시면서 거실에 있는 잡지도 좀 갖다 주세요. 보자. 아니, 아주 저를 하녀 취급하더군요. 그렇다고 뭐라고 한 소리 하면 또 뱃속에 애가 어쩌고 자기 처지가 어쩌고 하면서 눈물바람을 해대니 정말 죽을 맛이었어.